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저 공직선거법 AS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번, 2번 그런 패턴 조심하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조문집, 여러분들 조문집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각자 나름 갖고 계신 조문집의 첫 페이지부터 이제 순서대로 나가는데 모든 조문을 또 신작 문제로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하고 개정된 법률 위주로 제가 포인트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신작 문제와 이렇게 나올 걸 대비하는 그런 콘텐츠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 저한테 이메일로 어떤 급하신 우리 그 수험자분께서 제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 참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이나 원래 모두공 게시판을 통해서 학습자분들은 게시판의 Q&A란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저한테 이 강의만 들으시는 분들이 유튜브 자료 받으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뭔가 질문이나 연락을 취하시고 싶은 분들은 맨 앞장 표지에 있어요. 이메일도 있고 제가 인스타그램 DM도 다 답장해 드려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해서 궁금증 푸시고 고득점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번 세 문제 강의에 앞서서 어제 밤에 이제 이메일로 한 학생이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상담을 좀 해드렸는데 그분은 공직선거법을 여러분처럼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과나 그런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닌데 올해 국가 7급은 꼭 붙고 싶다는 각오가 아주 결연하게 돼 있던 분이셨는데 너 합격할 확률 높다. 너 무슨 과야? 그래서 행정학과요. 행정학은 점수가 나쁘겠다. 공직선거법이랑 헌법은 너 분명히 점수 좋을 거다. 왜? 선생님이 지금부터 너한테 지금 내년 대비 시험이 아니라 올해 시험을 붙고 싶다고 저한테 SOS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 비기예요. 조문집 천번보기입니다.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집. 자, 여러분 조문집 천번보기예요. 1000번 이상 볼 수 있습니다. 못 볼 것 같지만 저랑 같이 이 그 콘텐츠 만으로는 못 보죠. 제가 토 나올 때까지 보고 지하철에서도 보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버스 정류장에서 보다가 책 잊어버리면 내가 다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회독수를 하셔야 어디를 틀리게 만들었고 어디를 주로 바꾸는 패턴을 한 8개년치 우리에 있는 기출 분석표를 통해서 익숙해지면 이 신작 문제 꼭 제가 이것도 보라고 그 학생한테 말씀 전달해 드렸는데 이해 처음부터 하려고 하다가 시간만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하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틀리게 냈는지 자다가 일어나서도 맞출 수 있으면 그러면 고득점으로 합격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런 패턴들의 문제를 세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보실 건데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예상 문제로 다뤄드렸는데 선거권 행사의 보장은 작년에 바뀐 개정된 조문이 공직선거법 6조예요. 그래서 조문집 6조 펴주시고 우리 조문집은 5페이지입니다. 물론 개정법 특강 때 관련된 그 문제를 만들어서 예상 지문으로 붙여드렸습니다. 똑같은 유형 비슷한 문구도 나오지만 거의 신작 문제는 제가 바꿔놨습니다. 왜냐하면 조문을 나이브하게 교수님들께서 그냥 내지 않아요. 특히 공직선거법은 1조부터 279조까지의 조문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거든. 그리고 못 외워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반복했느냐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제가 챙겨드리는 최신 판례 개정법 문제까지 더하면 80% 정도는 제가 기출해서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머지 물론 100점은 목표로 삼지 마세요. 골로 갑니다. 100점을 목표로 삼으면 15%만 더 맞춰서 내 만점은 나는 95점이다. 자, 그랬을 때 80%까지는 기출 문제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학습했던 걸로 커버 정말 돼요. 그런데 이 15% 여러분들의 당락을 좌우해서 1년을 더 공부하게 만들지 아니면 올해 끝나고 코로나 끝난 다음에 자유롭게 여행 다니는 행복한 삶을 올해부터 살지 그거를 결정해 주는 문제가 얘예요. 이거 잡으려고 지금부터 저랑 짧게는 4월 시험, 길게는 9월 시험까지 이걸 하실 거예요. 제가 최신 판례, 신작 문제, 조문 문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제 말이 약간 의심스러워. 저 무슨 사기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작년에 찍어서 올려드린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꼭 그 모두공에 오셔서 보세요. 그러면 아 실제로 이 프린트에서 똑같이 선생님이 해준 대로 나오네 라가 그런 게 그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될 겁니다. 자,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관련돼서 장애인과 약자인 사회적 약자인 분들을 위해서 이 6조를 바꿨는데 개정법 특강에서 자세한 것 보시고 이렇게 문제를 바꿨을 때 속지 마시라고 지금부터 컴팩트하게 여러분들한테 옳은 것은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 귀가 아프도록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시라고 저의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쳐지실 거예요. 그 습관이 안 된 분들은 꼭 지금부터 길러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1번 지문을 보시면 그럴듯해요.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한 각급 선관위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밑에 있는 지문들 보면서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한. 왜냐하면 우리는 가로치고 각급 선관위 해서 가로치고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 이런 조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치가 왜 이러냐. 자, 이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하는 이 패턴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주어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제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틀리게 만들었어요? 주어를 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정법이 언저리에서 조문을 낼 때 그 개정법 중요한 조문만 바꿀 확률보다 언저리에 있는 조문을 바꿀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해설지처럼 국가는이 주어입니다.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2번은 개정법 특강 설명 때도 드렸는데 비슷하게 바꿔놓긴 했어요. 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관위 주어는 맞았습니다. 주어도 맞고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왜 틀렸어요? 이게 그 12월 20일 날 개정되기 전 법이란 말이에요. 국법으로 문제가 이제 출제를 한 겁니다. 정확한 멘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 문구를 확인하실게요. 해설 6조 2항 읍면동 선거관위 제외. 그러니까 주어는 맞았어. 그 다음 밑줄 거동이 불편 선거인에게 대한 교통 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해요. 그래서 여기와 뒷문장을 짬뽕으로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셔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읍면동 뒤를 정답 지문으로 정지문으로 뒤를 바꿨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상상하신 상태에서 앞에를 여기를 잘 보셔야 돼. 뒤에 맞았으니까 이제 오겠지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읍면동 선관위를 포함한 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게 키포인트였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 선관위는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 할인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한 실시 방법 등을 정당 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자 이제 틀린 지문은 아니고 정답 지문이잖아요. 3번이. 자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인데 이 시행할 수 있고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이 조문과 짬뽕으로 섞어서 틀리게 낼 문제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투표하면 산에 갈 수 있게 해주네 막 이런 것들까지 다 동원하셔가지고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4번은 한 번도 못 보신 걸 겁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은 숫자도 많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바꾸지만 말이 안 돼도 단어를 바꿔요. 뒤쪽에서도 확인하실 건데 4번은 처음에 한번 읽으면 틀린 지문을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소문 그림을 보시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개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아서 임금 적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 개표하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투표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시험장에 가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게 여러분이에요. 이제 막아야 돼. 교수님이 어디로 찰지 몰라. 교수님이 문제를 어디로 이렇게 찰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번,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밖에 없는 그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회를
이쪽으로 50%를 확률을 눈 감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준비해서 그 문제야. 나는 알아. 교수님이 여기를 찰라고 냈던 문제야. 안 썼지롱 하면서 이렇게 딱 막아주면 교수님은 허탈하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지금부터 꾸준히 이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20%만 15%만 이렇게 나와도 시험장에서는 멘붕이고 식은땀이 흐를 겁니다.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상황으로 시험 본다고요? 커피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야. 공포, 경화, 흥분, 당황하면서 아는 것도 틀리는 게 시험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을 이렇게 50%를 교수님과의 그 승부차기에서 허튼 곳으로 다이빙 캐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 이렇게 자괴감만 올리시면 그 다음에도 같은 패턴으로 시험이 불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자, 앞에 제가 그리고 패턴이 있는데 웬만하면 예상 문제는요. 요렇게 만들 겁니다. 저도 귀찮아도 이 짓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풀어놓고 OMR 카드에다가 저 옳은 거 안 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여러분들이 뭐 X 표시해 놓은 거 답 딱 표시할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옳은 건 나왔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옳은 것으로만 문제를 구성해 드릴 거예요. 자, 모든 국민은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 선거하기 싫은데 이딴 조문이 있어? 이렇게 생각 드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모든 국민 그럴듯하죠. 그냥 읽으면 모르니까 속이는 거예요. 교수님들께서. 모든 국민은 성실하게 선거 참여해서 행사해야 한다. 성실하게. 그런데 투표 안 했다고 우리나라는 불이익을 주는 조문이나 조항은 벌칙 조항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 같은 유인책은 있습니다. 그런 할인 이런 것들 통해서 자 모든 국민이 아니라 누가 그 정확하게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해야 돼요. 선거권자는이에요. 초등학생이 지금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할 일이 없죠. 그래서 1번 같이 쉬운 조문도 바꿀 수 있다는 걸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저딴 것도 바꿔서 할 일 그런 게 아닙니다. 시험장에 가서 웃을 날이 올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정말로 이 패턴을 조심하십시오. 2번 제가 이렇게 나올 확률이 정말 높다. 진짜 예상 문제예요. 말 그대로. 자,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을 우선 그냥 읽을게요. 유권자의 날로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하고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한 각급 선관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포함한만 잘 찾으면 돼. 제외한으로 되어 있네. 지금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스캔이 다 되셔야 돼요. 제외한 공명선거 추진활동 하는 기관 단체와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숫자 꼭 바꿉니다. 공직선거법은. 그래서 시험날 아침에 반드시 숫자를 한번 스킵하셔야 돼요. 자, 유권자의 날 매년 5월 1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도 10일간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1주간은 지금 맞거든요. 여기는 숫자가 맞습니다. 근데 5월 10일이에요. 근데 두 개를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먼저 더 어렵게 만들려고 여기를 1일로 바꿨고 여기를 1주간이 아니라 10일간으로. 그러니까 두 개를 바꿔서 여러분들 속이려고.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정말 좋은 아주 예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테마가 개정이 됐으니까 그 아까 중요했던 그 조문만 바꾸서 출제할 확률보다는 얘를 바꿔서 다른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곳을 정확하게 응시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틀리게 만드는 완전히 그 바둑으로 치면 성동격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그 소리 나게 하고 이제 뒤쪽에서 그 사석 작전을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2번 패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번도 제가 만들어 놓고 자꾸 문제 칭찬하니까 여러분들 조금 그 반응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만들어 놓고 막 혼자 씩 웃고 막 감탄할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바꿀 때는 단순하게 숫자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것 때문에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그게 3번 지문이에요.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같이 무슨 해설 하나하나씩 이렇게 읽고 지금 그럴 시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족이 될 수도 있고 이미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은 이런 키포인트가 더 중요해요. 물론 그 공직선거법 한 번도 안 보신 분들도 기출문제 패턴 익숙하게 하시면서 이것도 같이 가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틀립니다. 어려운 문제 나중에 몰아넣으면 시험 합격도 나중으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같이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3번도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간 인터넷 홈페이지,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 알릴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아주 그 초딩 바꾸는 문제고요. 알려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사전투표 기간은 언제예요? 선거일 전, 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이에요. 부터 2일간. 중요합니다. 이 조문은. 근데 여러분들 투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5일부터 2일간인데 그런 패턴으로 원래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간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틀리게 만든 겁니다. 7일부터는 맞아. 그러니까 꼭 이 숫자는 틀려. 5일, 7일은 틀리지만 며칠부터 3일간으로 이런 패턴으로 익숙해져 있거든. 왜냐하면 사전투표 기간 여러분들 무조건 암기하고 계실 조문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냈을 때도 확실히 틀릴 수 있어. 어떻게? 조문의 해설에 밑줄 쳐드린 것처럼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이렇게 알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지문이니까 요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시간의 마지막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 일이 있어요. 그냥 심심해서 교수님들께서 다뤄놓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조문과 판례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답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 그때 기준을 주려고 얘를 사족이 아니라 얘를 중요한 단서로 실어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저도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 짓은 해요. 옳은 거예요. 그리고선 1번부터 보세요. 선거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앞쪽 파트에 있는 조문에서 OX 지문이 있거나 기출됐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 거의 많이 봐왔거나 하는 거 아닌 거 위주로 지금 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 보다가는 씩 웃지 마세요. 퇴장당해요. 그러면 교수님 그 마스크 쓰고 지금 뭐 이렇게 시험 본다고 내가 웃는 거 모르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 패턴 조심하시라고 먼저 확인 들어갑니다.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한 각급 선관위는 이제 포함한 아닌 거 확인하셨잖아요. 자,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형평성, 객관성 및 제작 기술상의 균형 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해설지 보셨나요? 제가 여러분들 속였잖아요. 지금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이거는 맞네. 그러면 고개 끄덕이셨으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교수님이 이쪽으로 찾는데 혼자 통박 굴리다가 저쪽으로 간 거야. 중요한 건 이해나 나중에 저절로 이해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나는 떡을 썰 테니 여러분들은 점수를 말해. 제가 떡을 썰어서 잘 이쁘게 문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공부해가지고 점수로 말하라 이거야. 다 필요 없어. 나는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떨어지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잔인하지만 합격과 점수가 여러분들을 말해줄 뿐이에요. 나는 그거 이해 못해서 틀렸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영화 대사처럼. 자, 읍면동 선관위를 제외한 각급 선관위. 제가 왜 앞에 문제에서 얘를 계속해서 냈을까요?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서 포함함만 쳐다본다고. 주어에서 틀렸는데 누구예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주어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대로 쭉 정답이고요. 자, 2번은 또다시 비슷한 패턴으로 틀리게 냈던 게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후보자 되려는 사람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방송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2번에서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완전 조문 그냥 단순한 조문 숫자 바꾸는 거랑 뭐가 달라요? 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이렇게 연습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 아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교수님이 차는 거에 대해서 확률을 반으로 버리지 말라. 우리는 준비하고 들어가서 95%는 차는 대로 맞겠다. 그래서 교수님 허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합격하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고요.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의석을 가진 정당 이렇게 안 돼 있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야. 자, 각급 선관위가 추천하는 1명 이렇게 9명 이내. 요 9명은 잘 안 바꿨네. 자, 여기서 틀리게 만들었던 거. 각급이 아니죠. 누구예요? 중앙선관위죠. 그렇게 보시고 이런 패턴 실제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와요. 조문 3개, 판례 하나 또는 뒤집어서 판례 3개, 조문 하나. 이런 패턴들 시험에서 빈출되는 패턴입니다. 중요한 4번 판례를 읽고 이번 시간 끝낼게요.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기사를 보도하였다고 인정한 언론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언론사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헌법에 위반되는 아주 중요한 이 조문과 관련된 빈출된 판례입니다. 자, 지난 시간 컨텐츠의 2문제와 오늘 3문제가 여러분들 시작입니다. 이런 패턴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시험 1까지 최신 판례는 최신 판례대로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 그대로 AS 특강을 쭉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꼭 찍어서 맞출 수 있도록 같이 지금부터 저랑 같이 호흡을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따로따로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문집 1000번 보기 하신 분들 무조건 시험 점수 잘 나온다는 거 확실히 증명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